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외에도 김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명의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계획 당시부터 종점으로 잡혀 있던 곳이 왜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경위가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 더 쉽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지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정어리 때 모으는 방법 잘 아시죠?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어리 때 모으는 방법? 열심히 구독, 좋아요, 가입,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끌어당겨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됐더니 잊어버린 분들이 많으시구나. 3단계가 있어요. 일단 아는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단계 핸드폰 줘봐. 여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열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찾아가지고 친히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3단계 돌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 가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려고 하는데 구독이 돼 있다. 그러면 너도 깨어 있구나.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도 정어리구나. 너도 정어리구나. 요즘에 길 가다가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가끔 뵙는데 저도 정어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정어리죠? 전 당연히 정어리죠. 예. 40만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곧 50만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차별적인 보수 참칭 패널조차도 차별하는 스픽스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아니 자기들은 다 이렇게 무슨 뭐 커피 드시면서 저는 이 물 너는 물 먹어라 이게 뭡니까 진짜? 그렇게 차별 됐습니까? 대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피디님 해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참칭을 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 있던 거를 내가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먹었군요. 두 잔이나 했었는데. 너무해요 진짜. 보수 쪽에서도 제가 참 탄압받고 스픽스 와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커피 너무 마실 수 심하니까?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픽스 글램무어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도 많이 구입해서 주변에 나눠주시면 스픽스 큰 힘이 됩니다. 글램무어 선크림 2+2 구매하시면 지금 선풍기 함께 드리고 있고요. 많이 팔리면 우리 장성철 소장 커피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그럼 선크림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못 드리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장성철 소장 골프 많이 치시니까 안 쳐요. 예, 더워서 선크림 많이 필요하지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버퍼링이 좀 생긴다고 많이 글이 올라오는데 그러네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탄압받아서 그런가? 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죠. 원희룡 장관도 허무맹랑한 의혹이다. 허무맹랑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허무맹랑한 일이 요즘 너무 자주 일어나서 상식을 찾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닌가.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자,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돼서 저한테 보고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도로국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무부서의 그 실무 판단이고, 그걸 어떻게 일부 국민들이 알겠으며, 어떻게 모든 언론이 이걸 알겠으며, 이게 거기에 있었다는 그 자체로 벌써 사람이 프레임과 선입견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말아요. 양평군에 설사 좀 손실이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더 큰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말이 재검토지 원한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나한테 보고하고 실행하더라도 하라. 그래서 제가 직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경 결정의 절차상 정치적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변경 결정이라는 것 자체를 한 바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아주 상당히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저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집니다. 첫째로 종점이 들어오면 오히려 반대한다. 그럴까요?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현장 부동산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다 하는 얘기가 나온 뒤로 강상면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전하더군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생긴다면 그쪽 땅값이 올라가지 내려갈까요? 그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뇌피셜이다. 변경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검토됐던 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쉽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씩 하나하나 따져보지요. 먼저 김종욱 교수 땅 좀 알아요? 잘 모르죠. 저는 땅에 대해서. 땅을 잘 몰라도 네.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쪽이 종점이 되면 그쪽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뭔가 검은 커넥션이 있으니까 밝힐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 제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바로 아래 IC가 있어요. 예. 살짝 내려와서 돌아가게 되면 차로 1분인가 5분, 4분인가 거리에 김건희 씨 소유, 김건희 씨 가족이죠. 일가 가족의 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양평은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양평 공공지구 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그 당시에 양평 군수를 했던 김선교 군수였는데, 지금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이었던,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에서 그만뒀습니다만 이 김선교 전 국회의원과 연루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맹랑하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열어서 밝히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이 의혹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하면 조사로 밝혀지게 되면 이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겠어요? 저희 그렇게 얘기하는 역풍을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안을요, 그냥 갑자기 터뜨린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년 6개월 이상 충분히 추적을 해와서 조사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대장동 일타 강사를 이렇게 강조했던 원희룡 장관이 지금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가는 걸 오히려 그쪽 주민은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터체인지가 있다.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진다. 근데 진출입로가 없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혜택 볼 게 없다. 땅값에도 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해명이잖아요. 현재는 그렇더라도 좀 시간 지나보세요. 거기 진출입로 내달라.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낼 거 아니에요. 인터체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해명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혹 없이 결정을 하겠다. 뭐 다시 지시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저 원희룡 장관의 진정성은 믿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은 이번에 국감 때
왜 이렇게 예타까지 통과가 됐는데 예. 갑자기 왜 5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공사비가 1조가 넘지요. 1조 7천억. 8천. 1조 8천억. 1조 8천억이나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그럴 수 있나요? 예타까지 통과된 게 바뀌는 게 어제 정부 쪽에서는 뭐 추경호 부총리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 실제로 거의 없어. 의료실에서 불가능해요. 네.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단 한 건 없었고요. 없어요. 국토부에서도 전혀 없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이미 오래된 수건 사업들에 그럼요. 대해서 이 사업성이 있나 없나까지 따지고 비식값까지 다 내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과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게 두물머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금 한양과 양평 여기를 도를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쪽으로 뺀다라는 그러니까 것 자체는 원래 목적이 그 두물머리가 김준혁 교수님 자주 가보셨죠? 거의 잘하는 곳이죠. 예, 그쪽으로 사람들이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드라마 촬영도 많이 네, 맞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그쪽 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점을 그쪽으로 만든 건데 그걸 갑자기 바꾸기로 했다면 그거보다 더한 효과가 기대가 돼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과연 누구 말이 더 허무맹랑합니까? 저는 그 아까 원희룡 장관의 그 발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제 이 도로는 조금 전에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두물머리에 너무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양서면 일대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어서 그래서 전반적인 것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편의를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만든 건데 이걸 갖다가 전혀 노선을 바꿔갖고 강상면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저는 공직 생활을 9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예, 저는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연구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국토부 공무원들, 기재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힘이 막강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보자면은 원희룡 장관이 하는 이야기들 내용이 양평군에서 공직자들이 예타까지 통과한 안을 철회를 하고 이 안으로다가 강상면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8일 만에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어떠한 좋은 보고서를 갖고 와서 다 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쳐다도 안 군수가 와서 막 통사정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와서 통사정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 그걸 8일 만에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장관의 직접 지시 아닌 그 위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행정사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건. 장군이래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문제는요. 그쪽 바뀐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애당초 국토부의 원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쪽이 이렇게 되면은 괜히 우리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전달했다면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 정책 결정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것 그 자체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렇게 한다면은 인간적으로는 정직하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반대잖아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연락이나 압력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됩니다.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시 양평 군수를 하다가 국회의원 했던 김성교 전 의원이 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했는데 지금도 국민의힘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은 맡고 있습니다. 내가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양평 와보셨죠, 경기도? 저요? 예, 예. 장관님. 국도 6호선 하나 가지고 있죠. 예. 지금 뭐 특히 주말이면은 완전히 정체 현상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비 타당성도 지난해 통과를 시켜주셨고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서 우리 그 양평군 관내 나들목이 하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그 조사에서 나들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좀 꼭 좀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한 14km가 넘거든요. 그래서 나들목이 있어야 교통 체증이 해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예. 하남 광주는 있는데 양평이 그렇죠. 막상 없으니까 광주까지는 있는데 예. 타당성 조사 중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IC만 이제 김성교 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한 부분, 저 부분만 가서는 이제 변경을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선교 의원, 국토교통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이렇게 양평 카르텔로 지금 규정을 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현명 부원장, 김선교 의원이 지금 고속도로 변경 내가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냥 얼마 전에 김영선 의원이 그 왜 수조에 있는 물을 떠마실 때 저희가 공천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피선거권 살아 있어서 다음에 또 공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은 쪽 특혜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칭찬도 받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예요. 근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또다시 본인이 다 뒤집어 쓰면서 또 공을 세워보겠다라는 욕심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거짓말이냐라고 또 증언한 일이 있어요. 누구냐면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분이 얼마 전에 경로당에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김성교 의원이 나타나서 이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갑자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 강상면으로 옮기자.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예. 근데 아니 의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 김성교 의원이 전에 군수할 때도 자신이 군수할 때도 그리고 국회의원을 할 때도 이 양상면으로 양서면이죠. 양서면으로 종점을 두겠다라고 했던 사안들만 알았는데 갑자기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전화 한 통으로 강상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자신의 입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요구했다라고 말한 것과 이 정동균 전 군수한테 얘기한 거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 공을 그냥 더 세우겠다는 욕심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의 지금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도 지금 본인이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1조 7천억 넘게 드는 국가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다 끝난 사업을 그리고 10몇 년 동안 국민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며칠 만에 변경시킨 거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뭐 그런 비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화를 해서 강상면으로 바꾸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권력의 힘을 작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게 된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아니라 김성교 의원이 8월 달에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변동은 7월 달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얘기가 된 내용인데 8월 달에 김성교 의원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2023년 5월 8일 날 변경된 노선안에 의하면 2km 연장하는데 1,310억 원이 더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타 통과할 때
예타 기준에 그냥 살짝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이 부분을 경기도랑 국토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기재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것들이었는데 2021년도에 가까스로 넘긴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의 변경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인데 그 노선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정체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면 외압이 아니고서는, 근데 그 외압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원희룡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대통령실 비서관들 2명이 국토부 차관으로 2명이나 갔단 말이에요. 이런 저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이 흘러들어가서 노선을 변경하는 압력을 가했고, 소위 과거에 민주당 군수에서 국민의힘 군수로 바뀌는 시점, 그게 7월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시작되는 게 7월부터니까 그때부터 변경이 얘기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뭔가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정황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그냥 허무맹랑하다고 퉁치려고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매우 비겁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 밝히면 돼요.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네. 되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씨 일가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종점 인근의 부동산을 언제 보유하게 됐는지 그 시점이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이전 20년,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면 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정말 이 교통 체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에서 고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 2017년에서 19년 사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알고 이후에 바꾸게 됐다라고 밖에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조사를 해보면 그 부분도 나오겠지만, 일단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한두 가지 더 살펴보면, 아까 김준혁 교수께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깐깐하고 대단한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뭐 기재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죠. 중앙부처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시민들 반대 성명을 전부한 민원 접수에도 꼼짝 않던 국토부가 문제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직원까지 현장에 파견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것도 참 쉽게 이해가 안 가고, 오늘 기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 쪽에 이미 김건희 일가 땅이 꽤 있었는데 추가로 부동산 개발 회사 명의, 그러니까 이게 과거 특혜 의혹이 일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죠. ESIND라고. 예. 그 땅이 또 축구장 한 개 크기가 넘는 그런 규모로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의혹이 더 커집니다,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당시에 양평군의 요청, 그리고 국토부의 정확한 무슨 검토에 의해서 그냥 바뀌었다라고 순진하게 믿기에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적폐와 관련된, 부정부패와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분이 대통령인데 관련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부인의 처가에 땅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항을 그쪽의 땅 쪽으로 IC를 옮겨주자, 이런 식의 판단을 했을까요, 과연 공무원들이?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알아서 이렇게? 그것도 웃기고. 지금 이제 여주는 가까스로 10만을 넘겨서 시가 됐는데 양평은 아직도 군이거든요. 양평이 군인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인구가 왜 적으냐? 한강 수계 지역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체의 식수를 바로 양평에 흐르는 이 한강의 물을 이용해서 지금 다 공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장도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공장이 들어서지 못한 것과 더불어서 도로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10년 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바로 한강 수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환경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을 바꾸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려면 10년을 또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양서면으로 난 이 고속도로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예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10년을 늦추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양평 군민들이 하남 시민들과 쭉 같이 연대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선을 바꿨다. 그러면 이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8일 만에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 또 아까 그 원희룡 장관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수원에 비행장이 있는데 예전에 비행장을 갖다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딱 어디로 이전하겠다도 아니에요. 이전하겠다는 발표 하나만 갖고 그 주변 땅값이 하루 사이에 8배가 올랐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강상면 일대에 지금 이제 아마 그쪽 주민들은 환호성을 했다 지금 또 다시 뭐 침묵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도로 그 IC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또 연결되는 IC가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3개 가까운 IC가 이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것이고, 지가가 원체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지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거냐?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땅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이석영 님이 장성철 소장님은 다 알고 계셨을 듯 엑스파일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건 엑스파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건 엑스파일이 없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얘기했느냐라는 것 자체도 그때는 예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해찬 당대표 세종시에 땅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가 세종 IC 근처에 땅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거기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원래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인터체인지를 세우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막 공격이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부적절한 정치적인 의혹이고 공세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때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답했나요? 그때요? 그냥 그렇게 뚫렸다. 그냥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뚫린 거지 내가 뭔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고 예. 조그만 의혹이라도 있으면은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해찬 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해찬 전 대표가 아주 딱 단정적으로 이건 정말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날 했으니까 좀 일찍이 했네요. 이 의혹을 사실 처음 제기했을 때 그 시점인데 먼저 발언을 들어보시죠. 본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라고 그랬는데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네 땅 사는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예, 지금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이해찬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밝히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죠? 이번 그 고속도로, 양평 이 고속도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응팀을 만들어서 아까 10시 반 이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 현장에 가서 민주당이 다 조사를 한다고 하고, 저는 부동산 일대를 다 뒤져보면 인근에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들여다보면
갑자기 바뀐 해명할 수 없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의혹들이 좀 풀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이해찬 대표의 입을 막고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장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한 점 그 의혹이 없도록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 뭐 여러 군데에서 이 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빨리 상세한 내용들을 내놓고 변경 가능하면 다시 변경하고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이게 으름장부터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내년 총선 국민의힘 망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 처거 관련된 땅 여러 가지 재산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의 여러 가지 공권력이 동원됐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죠, 선거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또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 하고요. 가짜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가짜뉴스를 얘기했던 MBC를 고소고발해가지고 입을 막는 방식인데 이번 똑같은 거잖아요.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 오늘 국민의힘이랑 긴급 당정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다. 대통령의 부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더니 정부 여당이 모여서 긴급 당정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 백원국 신임 국토교통부 2차관, 당의 김정재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 국토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해서 오늘 회의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기사가 뜨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라면 와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가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거다.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군이 얼마나 힘이 세다고 300자짜리 종점 변경안을 냈더니 그걸 수용을 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에 김성교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이 노선이 변경됐거든요. 이 내용을 몰랐을까? 좀 다 알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빼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빼박인 상황들을 넘어가려고 과거에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 아니야라고 예를 들면 14시간 만에 만들어낸 방식과 똑같이 당정이 모여서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이해찬 전 당대표를 비롯해서 다 고소고발 때리면서 또다시 자기 지지층들 동원해서 국민을 둘러 가려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저는 이 정도라면 굳이 국조해야 되나? 특검해야 되나?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밝힌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무맹랑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빨리 밝혀야죠. 그래야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도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나니아님, 안성에 제2 경부고속도로 IC가 생겨서 땅값 2배 이상 오르고 물류센터 엄청 들어섰어요. 이경숙님, 원희룡 장관이 눈동자가 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네요. 독심술. 김무수님, 원희룡 장관 2년 전에는 오염수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 바꾸는데 저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려와라님, 당 대표는 기차 노선, 대통령은 고속도로, 국민들은 허리가 휜다. 피양할배님, 철로도 틀어지고 고속도로도 틀어지고 나라가 틀어지는 듯. 야, 어질하다. 철로 틀어진다는 거는 김기현 대표 겨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삼류님, RYO 쓰시는 분. 우리 장모님 외로우실 텐데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겠네. 보일러가 아니라. 수호천사님, 양평 고속도로 명칭이 건의로 공천로인가요? 예, 기발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빨리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쌓이면 그때는 못 덮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될까요? 국정조사 해야죠. 이건 국정감사 때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국정조사 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위들이 지금 다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위가 되어야 하는데 장모님한테 제대로 지금 밥도 못 사주는 사위가 태반인데 참 저도 사위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민주당의 어떤 인사에게 가해졌다고 하면 지금 압수수색 몇 번은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탈탈 털어야죠. 네. 통화 내역도 다 보고.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사업 추진 전면 중단 모두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인 말이 안 내용이 아직 되는 안 나왔는데 거죠. 그러면 아예 고속도로를 안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10년 넘게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평 군민 포함해서 하남 시민들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건 그 몇 번의 정부를 지나가면서 이 일을 해왔는데 이걸 단순하게 자기 대통령 부부의 땅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다가 결정을 취소를 한다? 이게 오히려 더 역풍 맞을 일이죠, 이게. 대한민국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아니 원래 지금 이제 일보만 들어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논란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검토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니 바꾸는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면 중단이네요. 네. 전면 중단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장성철 소장 고속도로를 원래 놓기로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놓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논란이 있다고 어쩌게 해버리면 이걸 뭐에 비유해야 되나요? 초과상간 태우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자동차를 다 없애버려. 자동차 운전 중지. 운전하면 안 돼. 이런 식인데 화끈하네요. 잘못된 결정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거의 2008년부터니까요. 거의 근한 15년 정도 추진돼 왔고 이제 와서 거의 결실을 맺을 만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변경이 된 내용들인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리겠다? 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도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최근에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문제제기했더니 문제제기하면 검토를 자세히 해봐야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부는 하겠죠. 토론을 안 해요. 하겠죠. 아 속보가 또 떴는데요. 이건 정말 막가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네. 해도.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정권을 왜 유지하고 장관직은 왜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또 국가 전 정부 세금을 탓하는 써가면서? 거예요? 전 정부 탓하는 것 같은데 니네들이 문제 제기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아니 국정 운영을 장성철 소장 예? 얘기 좀 해줘봐요. 오히려. 야, 이거 참. 저런 장관 처음 봤어요, 진짜. 저 말도 안 되는 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있죠. 예.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근데 공직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항상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TF 만든다고 하니까 저렇게 결정하는 것은 원희룡 장관답지 않습니다. 아니 원희룡 장관 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제주도지사 할 때 그때 정말 몇백 년 된 비자림을 딱 1분 더 빨리 가게 한다는 명분으로다가 그 많은 비자림을 다 베어버렸던 사람인데. 그러세요? 그럼요.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갔다 왔죠. 정말 그 막가파식의 그런 도정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정도로다가 자기 개인적 사감을 드러내서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바로 오늘 의총을 해가지고 바로 국토부 장관 탄핵 결의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본인이 뭔데 다음 정부에 대해서 하라 말하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저렇게 지시형 발언을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거 예타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어렵게 통과했어요. 원래는 소위 그 비용 대비 편익 같은 경우는 1.0 기준인데 0.8이밖에 안 돼서 통과 안 되는 거였는데 종합평가를 해서 0.55가 넘어야 되는데 0.508이 돼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변경을 시킨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면 이 과정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면 설명을 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거를 위해서 또 양평 및 그 공간에 계셨던 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근데 장관 말 한마디에
모든 사업이 다 예를 들면 허물어져 버린다고 얘기하면 이건 제가 볼 때 국가가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말 한마디 가지고 하는 거죠. 전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아니 이야, 그거에 이거.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뭐 사교육 문제 어려운 킬러 문항 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이게 사교육 시장 전체를 진짜 벌집 쑤시듯이 쑤셔가지고 수사까지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진짜 이게 무슨 대통령제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젠 장관도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도로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서울서부터 양평까지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게 양평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양평에서 이어지는 춘천, 강원도로 연결되는 새로운 교통로까지도 확보되는 겁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도로는 그래서 예타가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균형 발전을 갖다가 해야 될 정부가 이렇게 도로를 갖다 그냥 감정적 차원에서 무조건 하지 않겠다. 다음 정권에서 해라. 야, 이 사람,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종점이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갑자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강상면에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혹시 김건희 씨 땅값 올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한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저런 유언비어를 만들었다거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전하는 사람을 벌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명쾌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속도로가 필요해서 놓기로 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했는데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그걸 그러면 고속도로 놓지 마. 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해. 다음 정부는 그러면 장성철 소장 자기 정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결정과 말을 그리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비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네요. 제가 이거 이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당정 협의를 오늘 10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예. 당정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당정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정이 예를 들면 국가정책 시책에 대한 아주 매우 무책임한 방식으로 문제를 좀 정치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 정부가 해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예를 들면 예타까지 통과됐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노선을 다 변경했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스스로 좀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측면이에요. 좀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자세히 국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정도로 반응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을 못 밝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수사도 안 할 거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 고발을 하셔가지고 수사를 하는 아니, 고발을 해서 수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일가는 다 무혐의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조보다는 훨씬 더 특검이라도 하죠. 예를 들면 특검을 하든지 네.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한 기사는요. 그러니까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가지고 상임위 때부터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 국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치 공세 대상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렇게 밝혀놓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김정욱 교수 말씀하신 대로 당정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도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당정협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해 이렇게 바뀐 거라면 남영희 본장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제가 듣기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딱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을 저는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그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뭐 엄청난 수익이 더 창출되고 이익을 얼마나 얻고 이까지 나갈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에 있어서 누군가가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어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장관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본인이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무책임하고 뭐 변명을 일관할 것 같으면 장관직을 내려놔야 되는 게 맞고요.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살다 이런 정부 처음 봅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합니까?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면은 내년 총선에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이슈니까 일단 내년 총선에 보고 다시 어차피 양평 구민들은 그런 도로를 원할 거 아니냐. 근데 정부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내년에 다수당이 되면은 이 부분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다. 그때까지 유예한다. 그런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좀 의심해봐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 선거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다수당이 안 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총선에서 일당이 될 수가 있어. 그 희망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 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할 텐데 지금도 소수당이라도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국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법안들은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시행령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시행령이 나중에는 분명히 모법에 위반이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다수당 돼가지고 그 모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국토부 장관이 진짜 희한한 게요. 김건희 씨를 악마화한다? 국토부 장관이 얘기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장관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노선 변경에 대한 문제인데 김건희 씨를 악마화하려고 한다? 뭐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공천 경쟁하는 거예요? 본인 어차피 선거 나갈 거잖아요. 어떻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선 변경하는 데서 김건희 씨를 악마한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예를 들면 무도한 정부뿐만 아니라 공과사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대변인이 논평하면 이해하겠어요. 국민의힘에. 어떻게 장관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 정도면? 뭐 김건희 직시기 하는 게 국토부 장관의 임무입니까? 이 도로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양평 남양주 양평 지역에서 여주 양평에서 국회의원을 5번 했던 정병국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남원정에서 원희룡 장관하고 옛날에 한때 개혁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하고 같이 함께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파트너로 했던 정병국 의원의 내용도 완전히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양평에서 국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양평 지금 국민들 전체가 지금 다 분노하고 있을 텐데. 아니 오히려 더 이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놀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여러분이 피해보게 생겼습니다. 민주당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프레임 딱 잡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노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양평 국민 80%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양평 국민 80%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본인들이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원희룡 장관이 혼자 결정해서 한 말인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론인지 아니면 더 위쪽에 지시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아무리 원희룡 장관이 개인적으로 좀 발끈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장관이 혼자 개인적으로 안 해, 없애, 무효 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가 보수파 진영에 있지만 이러한 지금 통치 행위나 정책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이런 자가 어떻게 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근데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이제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좀 국가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운영이 돼야 국민이 편안한 건데 국가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희생이 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영희 부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 결정하는 담당자도 장관도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건 있잖아요. 건의가 들어가고 검토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공청회도 하고 예산 다 따져보고 결정된 사항,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갑자기 의혹 제기했다고 없애버린다, 안 한다? 이것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참 나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절망감이 듭니다. 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쓰는데 갈수록 상식과 더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이죠. 김미애님, 방귀 정도가 아니고 똥 싼 놈이 성내는 격입니다. 레모님, 왜 이 정부는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독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탄핵이 국익이다. 둘째 턱받이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권호성님,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거네요. 의혹을 덮으려고 아예 없던 걸로 퉁치는 거네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 네. 참 걱정됩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함께해 주신 김정욱 교수님, 남영희 부원장, 장성철 소장, 김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